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의 핵심부에 상공을 침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상스러운 표현으로 보복을 다짐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늘어놓기는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한밤중에 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를 매우 먼 거리에서 찍은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 그 무인기의 실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무인기가 자신들이 추적할 수 없는 것으로 다시 날아갔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무인기를 포획 내지 추락시키고 그 잔해를 수거했다는 것인지, 또 이 무인기가 한국의 무인기라고 한 그 무인기에 남아있는 한국의 무인기임을 증명하는 그런 명백한 근거는 단 하나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평양까지 무인기를 날릴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물론 지금 세계적으로 이미 드론 전쟁에 들어와 있는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우리 남쪽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약 160km 정도인데, 이 정도의 거리를 무인기로 날려보내는 것은 군은 물론이고 민간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겠다, 확인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확인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군의 군사적 의지가 포함된 전략적 모호성, 흔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확인도 부인도 못한다가 아니고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NCND.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전략 중의 하나인 전략적 보호성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그것에 대해서 주범 또는 공범의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 군을 비난하고는 있으나, 이게 주범인지 공범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 쪽에 있는 어떤 민간단체인 것인지에 대해서 그 하나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평양 상공에 떠올랐다는 이 무인기. 일단 그 주체가 어느 나라 군대인지를 차치하고 일단 군사 무인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허위 주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북한 내부의 반정권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컨대 네 가지 가능성. 하나는 우리 군의 작전의 일환.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단체의 행동. 세 번째로는 북한의 허위 주장. 네 번째로는 북한 내부의 반 김정은 세력의 소행. 이렇게 네 가지 가능성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쪽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방장관은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 합참과 함께 공식 입장을 정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 의지, 의도를 담아서 우리는 일부러 확인하지 않겠다. 확인은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공표하지 않겠다. 등등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평양에 그 어떤 빌미도 주지 않고 평양을 오히려 더 혼돈 속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로든 어떤 빌미로든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음으로써 동쪽에 오히려 혼선을 초래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낼 때 이것은 막무가내로 무슨 행동이든 하고 있는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은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그런 낙인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는 이 무인기가 허위 주장이든 실체가 있는 것이든 우리 군은 여기 대해서 일절 코멘트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전 위반이라는 그러한 국제적인 비난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오물풍선, 쓰레기풍선으로 공세적 태도를 취하더라도 우리는 선제적으로 무인기를 보낼 일은 없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까지 침투를 해서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인 핵과학자를 암살한다든지 또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테러를 저질러온 그 무장단체의 수장들을 암살하다든지 한 직후에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정보기관이 그러한 일을 개입했다, 안 했다, 그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슷한 전략을 우리 군도 드디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민간단체가 또는 탈북단체가 또는 북한의 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이번에는 무인 항공기를 날려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남측에서 평양까지 160km쯤 된다고 했는데 가장 최단 거리에 접근을 하면은 140km 정도만 가도 평양 상공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때 그때 했던 것처럼 좌표를 사전에 설정하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GPS 같은 위성통신도 필요하지 않고 이론상으로 민간도 평양까지 무인기를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의 상공구역에서 촬영했다고 하는 그 사진을 보면은 고정익 형태의 무인기입니다. 이는 대북전단을 보낼 때 민간 단체들이 활용한 바 있는 프로펠러 형태의 드론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고정익 드론과 프로펠러 형태의 드론, 고정익은 군 무인기일 때가 많고 프로펠러 무인기는 민간 무인기일 때가 많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 업체들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저가의 민수용 프로펠러 드론과 달리 고정익 무인기는 민간에서는 쉽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민간이 보낸 무인기가 맞다고 해도 이를 누가 제공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북한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가능성 제시입니다만 동시에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내에 반 김정은 세력의 행위일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 정권 그리고 북한 군부가 일종의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 무인기가 살포한 것이라면서 공개한 B라는
기존의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 보내던 전단과는 내용이나 양식이 전혀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기존에는 전단을 제작해 보내는 주체별로 특징이 확연하게 달랐는데 이번에는 그 특징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민간 단체들, 대북전단 살포를 해왔던 단체들의 그 삐라 제작 방식과는 전혀 다름으로써 이것은 북한 내부에서 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북한의 가혹한 주민 통제를 고려할 때 그럴 개연성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전단을 제작하는 내부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 군부의 자작극일 가능성입니다. 북한은 무인기 침투를 일반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자작극으로 한국을 악마화함으로써 최근 김정은이 제기한 두 국가설, 통일 포기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사안에서 과장을 하기도 하고 기만 전술을 펴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없는 일을 꾸며내는 그런 창작 수준의 조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작극 설, 이것은 한계가 있고 신중하게 펼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을 했다, 이렇게 과장, 허위 주장을 한 적은 있지만 쏘지도 않은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북한이 크게 실수를 한 대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북한 정권은 평양의 방공망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나 예루살렘 못지않게 완벽한 그 3중 4중의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고 하는 뉴스는 그 본래 의도와는 별도로 평양 주민들에게 평양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것을 자복하는 결과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 따르면 또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3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무인기가 상공에 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해당 기체를 확보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북한 주장에 따른 평양 상공의 무인기 출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 그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